여러분 여기 간주 임대료도요 실기에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도 우리 그 부속 서류하고 신고서 같이 해보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일단 간주 임대료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임대료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 아니죠.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세 사업자분들은 보증금 받잖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받으면 그건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임대 보증금 받으면 부채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세로 임대하면 임대료가 수익이잖아요. 그럼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로 할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을 받으니까 부채면 원칙은 과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임대하는 형태만 다르잖아요. 전세로 임대하냐, 월세로 임대하냐의 형태만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월세는 수익이니까 과세해버리고 전세 보증금 받은 건 그건 부채니까 과세하지 않으면 형평에 문제가 발생해요. 다 어떤 걸로 전세로 임대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세 보증금 받은 거를 정기예금에 집어넣었다면 발생할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형평 맞추기 위해서.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임대료는 상상 속의 임대료가 아니라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죠. 근데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 받은 거예요. 임대료 받은 것처럼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은 챙겨 놓으셔야 돼요. 상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외워주실 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따지면 얘는 건별에 해당이 됩니다. 건별. 건별이 얘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진 않는 10% 과세 매출일 때 건별 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건별이다라는 것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10% 과세 매출이요. 그렇죠? 요거 챙겨주시고 요게 실기고요. 2로는 공급식이 잘 나온다라고 했죠. 암기 좀 해주세요. 뭐냐면 자,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왜 이런 말 쓰는지 들어보시면 내가 만약에 임대 보증금을 딱 올해 1월 1일 날 받았어요. 1월 1일. 예. 1월 1일 날 받았고 2년치 받아. 2년치. 2년치. 일단 한번 써볼까요? 이해 좀 듣게. 내가 이제 보증금 받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증금을 얼마 받았냐면 5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금, 우리 간주임대료가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이 5억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는 몇 년치인 거예요? 2년치잖아, 2년치. 2년치 보증금 받은 거니까. 그걸 예금에 넣었을 경우에 이자는 2년치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1기 예정 신고 2023년 1월 달부터 3월 달치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 보증금 받은 기간 중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서 과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면 3월 말, 그렇죠? 과세 기간 종료일이면 6월 말이죠. 1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게 분기별로 나누어서 법인은 과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서 간주 임대료도요. 공급 시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실기가
아이고, 이거부터 하고요. 자, 이거예요. 뭐냐면, 어렵진 않은데, 여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우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데입니다. 완료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계속적 공급, 방금 아까 했죠? 재화랑 똑같이 가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간주 임대료가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고요. 그럼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 네 번째 보시면, 요 네 번째도 내가 이 과세 기간 이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았대요. 이것도 나누어서 과세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나누어서 과세해야 되니까 간주 임대료처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요. 자, 그럼 이제 화면. 자,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될 명세서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서식입니다. 여기도 얘만 출제되면 할만해. 되게 쉽거든요. 쉬운데 주의하실 사항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의 공급가액은 매출입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매출은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대료. 두 번째가 관리비. 그렇죠? 근데 전세로 임대하시는 분이 이제 세법에서 간주 임대료까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하냐? 그럼 내가 임대인이니까 임차인을 F2번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임차인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 층, 호 문제에서 언급 없는 건 빼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 인계동이라고 하면 인계동이라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뭐 101동, 102동도 되지만 인계동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 동도. 자, 근데 지하가 혹시라도 문제에서 지워준다면 그때는 지하 1층이면 B1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4층이라고 해가지고 F 쓰시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요? 그만 재미없었어. 그렇죠? 엘리베이터처럼 쓰시면 안 돼. 원래는 지하는 B로 쓰는 게 맞지만 4층이면 4로 그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임대하고 있는 해당 층이나 호의 면적 용도 줄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뭐 좀 이따 입력해 보시면 쉬우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실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 화면. 그럼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뭐냐? 가장 출제가 어렵게 됐던 게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입력하세요라고 출제를 한번 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풀 거거든요. 저랑 예제로.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하면 여기 아래 거예요. 여기 화면을 확대하면은요. 내가 이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 명이면 여기 전체 합계를 보여. 전체 합계. 전체 합계. 임차인이 3명이면 3명이 합계. 그럼 여기에 있는 월세 등은 뭐야? 자, 여기에 웹에서 찾은 있는 결과는 다음과 월세 같습니다. 등은 뭐냐? 월세 등은요. 여기 있는 월세 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월세하고요. 관리비예요. 근데 여러분들 월세하고 관리비는 실제로 받은 거예요?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얘는 받은 거예요.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요게 10% 과세면 우리가 매출 쪽에 11번 과세를 입력을 해요. 메인 매출 전 입력에 챙기시고 되셨어요? 요게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여기다 적을까?
여기 11번 과세가 뭐냐면 우리가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서를 발급하면 우리가 11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으로 11번 과세로 잡아요. 아시죠? 외울 수 있죠?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아까 그랬지만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거니까 상상 속의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건별 요 14번 건별은 언제 입력하냐면 10% 과세 매출이지만 두 가지의 경우에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접법, 적격, 증빙, 미수치. 미수치래. 적격, 증빙, 미발급. 아니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 이때 건별을 써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0% 과세 매출이다라는 건 아예 증빙이 없는 10% 매출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래 건. 위에 있는 거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서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발급해도 10% 과세 매출 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건별을 써야 알고 계셔야 돼.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고서로 다시 한번 오실래요? 아까? 여기 신고서 화면 아까 있잖아요. 신고서 그대로 켜놓고 계시죠? 끄셨어요, 혹시?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좀 이따 하죠, 그냥. 문제 푸는 김에 끝인 것 같으니까. 네. 자, 그러면 저랑 실제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자, 예제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 자, 506페이지로 갑니다. 506페이지로 오세요.